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작년에 이맘때도 얼레 낚시 채비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장에 와가지고 얼레 채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수심이 좀 깊어요. 여기 지금 손마터인데 수심이 한 3m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지난 시간에 요 얼레 낚시용 요 장치도 만드는 법을 올렸습니다. 단가가 6,000원도 안 돼요. 만들기 너무 쉽고요. 5분인데 만드는데 5분인데 뭐 30분 정도 좀 걸렸습니다. 손감기 하고 뭐 이런 것까지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장치를 해서 이게 지금 수심이 3m니까 근데 부력이 낮으면서 이렇게 장치인 게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채비를 한번 해보는데 이 얼레 채비가 그 얼레채비가 나오게 된 유래도 지금 제가 먼저 시간에 지금 글을 올렸었는데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얼레채비는 간단히 말하면은 무거운 내림 낚시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림 낚시에 내림 낚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는 올림대를 쓰거든요. 올림대는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낚싯대로 쳐요. 칸으로 하거든요. 칸은 한 칸이 1.81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칸이다. 그러면 곱하기 1.81을 하면 돼요. 그러면 5.7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일본 낚시는 전통 낚시가 중층 전층 낚시예요. 그래서 척으로 해요. 거기는 척. 그래서 척 단위가 30.3cm입니다. 1척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척이다. 그러면 3을 곱해가지고 그냥 4.5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림 낚시가 낚싯대가 좀 무거워요. 묵직하고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낚시는 이렇게 옛날에 전통 낚시는 이렇게 바닥 낚시니까 완전히 뽕돌이 바닥에 탁 닿고, 그리고 거기에 목줄이 8cm나 10cm만 파생돼 나와가지고 같이 팍 박히죠 바닥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바닥 낚시고 기다림의 낚시예요. 탁 해서 찌만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탁 채는 약간 좀 여유 있죠. 뭐 전투 낚시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본 낚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본 낚시는 진짜 전투 낚시, 낚싯대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떡밥 말 때하고 채비할 때 그 이후에는 낚싯대를 계속 들고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전투 낚시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봉도를 바닥에 닿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층 낚시는 거의 다 수중에 뜨고 바늘만 바닥에 닿는 게 속고지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내림 낚시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전통 일본 낚시가 90년대 그 전에 대만으로 먼저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대만에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대만이 수심이 좀 낮아요. 1, 2m밖에 안 되고 어종이 굉장히 작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스타일로 이걸 바꾼 거예요. 일본 전통 중축 낚시를. 그래가지고 그게 내림 낚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0년에서 2001년 초에 2000년 초에 한국으로 그게 들어와요. 내림 낚시가 먼저. 전 일본의 중축 낚시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림 낚시가 그렇게 해서 대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올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내림 낚시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한 마리 잡을 때 막 많이 잡는 거예요. 비교가 되게. 그래가지고 내림 낚시에 많이 이제 전파가 되게 막 됩니다. 그래서 막 내림 낚시도 하시던 분이 이 얼레채비 창시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림 낚시 막 맞들려서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 그 노지에서 다대편성을 4.0칸 막 이런 거 쓰시던 분인데, 그러다가 올림대에다가 내림 낚시를 접목을 한 거예요. 이 내림대가 따로 있는데 척 단위로 하는 낚싯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죠. 내림 낚시도 아니고 올림 낚시도 아니고, 낚싯대는 올림대인데 낚시는 채비는 내림 낚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얼레벌레 하다가 얼레 낚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희귀하죠. 얼레벌레 낚시. 그래서 얼레 낚시인데, 그 창시하신 분이 처음에 하실 때 노지에서 다대편성 쫙 피시는 거 있잖아요. 열대 피고 막 이러는데 4.0칸으로 장대로 하다가 장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앞치기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채비를 좀 짧게 하고, 이게 좀 이 올림 낚시에 비해서 찌가 가볍습니다. 내림 낚시는 보통 1, 2g의 부력을 써요. 그리고 올림 낚시 같은 경우는 4g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합니다. 최초에 그 하신 분은 3.15g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3.1g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또 위에서 케미가 또 좀 0.24g짜리 좀 긴 걸 써요. 두꺼운 거. 이렇게 좀 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길고요.
이렇게 삼각불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요거를 끼웁니다. 그래서 요게 3mm 여기로 해서 끼우면 딱 맞는데 시인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묵직하다 보니까 시인성이 높고 묵직하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력이 더 약해집니다. 사실은 위에서 눌러지기 때문에 이게 무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찌도 준비해서 지금 채비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초리실에 하는데 먼 줄은 모노줄 2호를 하죠. 2호를 씁니다. 2호나 2.5 아니면 올림 낚시 주로 하시는데 그냥 쓰시는데 그 낚시줄을 쓰시면 돼요. 근데 가볍게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채비를. 그래서 2호를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이 써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카본 줄도 안 됩니다. 카본 줄이 무거워요. 그래서 카본 줄도 안 되고 이 나일론 줄 2호를 주로 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이 2호입니다. 이거 2호거든요. 나일론 2호입니다. 나일론 2호인데 2호로 해서 하는데 매듭법을 먼저 이 초리실에 묶어야 되는데 초리실에 한번 먼저 매듭을 해볼게요. 먼저 실이 맨 끝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10에서 15cm 정도를 접습니다. 원래 하던 방식은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하는 걸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끝에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요. 그래서 바로 매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고서 위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팔자 매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자 모양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요 끝에를 한 5mm 정도만 동그라미가 5mm 정도만 되게끔 해서 바짝 해서 잡아당깁니다. 묶어줍니다. 근데 이거 좀 크게 됐네요. 1cm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매듭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한 5c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팔자 매듭을 한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매듭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 번 더 돌려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 5cm 정도 내려서 팔자 매듭을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듭이 2개가 됐거든요. 끝에 이 줄 남는 거는 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줄은 잘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지금 매듭이 2개가 됐죠. 이렇게 매듭이 2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매듭과 매듭 사이에 중간을 이렇게 벌리셔 가지고 이렇게 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반 접으세요. 접고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되죠. 요 2개가 된 거를 초리실에 끼우고 그냥 잡아당기시면 돼요. 잡아당기시면 초리실 만듭니다. 근데 요거를 풀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만든 링을 그냥 이걸 잡아당기면은 풀어져요. 이렇게. 언제든지 이 채비를 풀었다 끼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걸 벌려주세요. 중간을 벌리신 다음에 지금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접으면은 링이 이렇게 2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걸 근데 끼는데 요걸 이렇게 한 번만 끼우지 마시고 한 번 끼우고 2바퀴를 돌려줍니다. 한 번 더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그 구멍으로 2바퀴를 돌리시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듭이 완성이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 아까 맨 처음에 만든 링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이 풀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쭉쭉 낚싯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쭉 낚싯대를 폈거든요. 지금 이 낚싯대는 3.0칸입니다. 지금 좀 약간 초경질대로 해가지고 3.0칸을 오늘 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게 앞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초 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4.0칸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지금 맨 밑에 있는 손잡이 있는 부분이 이걸 바트대라고 그러거든요. 바트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트대입니다.
이건 손잡이고요. 여기는 손잡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죠. 맨 밑에 제일 두꺼운 칸. 거기를 기준으로 4.0칸일 때 목줄 바늘 끝까지가 요 바트 끝에 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칸일 경우는 이 바트 대 중간에 바늘 끝이 걸리게끔 그래야지 짧게 되거든요. 보통 이 줄을 하실 때는 여기 손잡이까지 원래 해서 길이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목줄을 달거든요. 올림 낚시 하실 때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근데 요게 지금 3.0칸이에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지금 이렇게 줄을 같이 잡다 보면 낚싯대가 휘어져 가지고 줄이 짧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받침대에다가 같이 줄하고 낚싯대를 같이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 낚싯대를 좀 당겨 주세요. 그냥 짧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건 3.0칸이니까 지금 바늘이 저는 한 요정 여기 요 받대 끝에서 한 바늘 끝이 한 요 정도 걸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목줄은 20에서 25cm 아니면 18에 23cm 5cm 단차를 두고 쌍바늘을 합니다. 그래서 25cm를 감안하면 제가 한 뼘이 한 25cm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쯤에 2.5칸이 중간에 걸리는 거니까 요거는 한 요 정도쯤 걸리게끔 해야 돼요. 바늘 끝이. 그러니까 이 원줄은 더 짧아야 되겠죠. 이 목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은 한 요 정도인데 이게 묶는데 또 이게 소모가 돼요, 줄이. 그러니까 요 바트 끝에서 일단은 바트 끝에서 한 조금 더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이게 묶으면서 또 소모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2호 모노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춘 고무를 먼저 2개를 끼웁니다. 맨 처음에 끼우는 거는 수심 측정용이에요. 맨 위에 끼는 거. 이게 좀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끼우는 거는 뭐 그래서 하나 끼우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물을 좀 묻히면서 마찰이 생기면 잘 찢어지거든요. 하나 밀어 넣어 주시고 이왕이면 다른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색으로 해서 하나 더 끼웁니다. 요거는 이제 찌 고정용이고요. 유동찌 고무 찌를 끼는 그래서 하나를 더 끼웁니다. 요건 좀 벌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심 측정용이니까. 그리고 보통 하나 더 끼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 밀림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찌를 껴야 되니까 유동찌 고무 찌를 끼울 수 있는 걸 유동찌 고무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웠어요. 쭉 밀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서 다시 멈춘 고무를 2개를 끼웁니다. 2개를 끼우고요. 다시 색깔 좀 다르게 해도 좋겠죠. 다르게 해서 멈춘 고무를 2개를 끼웁니다. 하나는 찌 고정용이고요. 밑에서 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또 끼우는데 그거는 이 멈춘 고무가 밀리지 않게 밀림 방지용으로 하나를 더 끼워줍니다. 이왕이면 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멀리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잘못됐다. 그래서 총 멈춘 고무를 4개를 끼웠습니다. 수심 측정용, 요 찌 고정용, 그 다음에 밑에서도 찌 고정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림 방지용. 이렇게 해서 4개를 끼웠거든요. 하나, 둘, 셋, 4개.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수심이 3m다 보니까 굉장히 위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이 멈춘 고무를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물을 묻혀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유동치 고무가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여기 꽉 붙이지 마시고요. 한 5mm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지장 없게끔. 그리고 지금 위로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찌는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끼우셔도 되고 미리 끼워도 되고요. 그래서 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만든 찌를 직접 여기다가 한 6,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다가 찌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어 넣어야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 원래 채비는
채비를 단순화하면서 가볍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다가 바로 위아래 이런 이런 고리가 달린 회전형 고리죠. 고리가 달린 곳에 바로 묶어주시면 돼요. 핀도레나 도레를 스위벨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도레 매듭으로 해서 하나 끼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시고 요 구멍으로 요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남는 줄은 또 한 3mm 정도 남기시고요. 조금 너무 바짝 자르면 안 좋습니다. 매듭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듭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편납 감기용입니다. 편납 감기용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 기본적인 채비를 해놓으시고, 이 채비는 바늘까지 다 매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늘을 하시는데, 바늘은 지금 여기는 유료터 양어장 같은 경우는 원래 노지에서 하실 때는 8호 바늘을 쓰셨다고 그래요. 8호. 그리고 이두메지나 바늘이라고 있거든요. 이두메지나라고 그래서 좀 기름하고 바늘 중에 좀 가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양어장이고 유료터 손마터기 때문에 그냥 5호, 6호 바늘로 하겠습니다. 6호 바늘로 해서 이두메진하거든요. 이두메진화 바늘로 6호 바늘로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나일론 1.5. 원줄보다 가벼워야 되겠죠. 원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1.5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집에서 미리 해오셔도 돼요. 미리 해오시는 게 좋겠죠. 이거 사용법도 몇 번 올렸는데, 그래서 먼저 이걸 내리시고요. 바늘을 가운데 이걸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서 이 가운데다 낚시 바늘을 끼워가지고 꽉 눌러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낚싯줄을 요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홈으로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늘 왼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버클이 있어요. 버클 위에다 줄을 올려놔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요번에 오른쪽으로, 바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해서 요 클립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고정하실 때는 한 10cm 요 정도 하시면 돼요. 5cm, 10cm. 그 상태에서 밑에 줄을 살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돌리시고 요거를 버클을 반대로 하세요. 그 상태에서 밑에 줄을 살며시 잡아당깁니다. 조금 잡아당겼어요. 그 상태에서 바늘을 빼시고요. 빼시고 매듭이 풀릴 수도 혹시 있으니까 더 꽉 묶어줍니다. 그럼 바늘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도 남는 줄은 요거는 한 2mm 남기고 잘라주세요. 2mm 잘라주시고요. 목줄자도 지금 다이소에서 전선 몰딩이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줄자도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줄자를 안에다 붙여가지고 요거를 제가 오늘은 수심이 깊어서 20에 25cm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cm짜리를 먼저 만들게요. 그럼 여기 지금 센치가 있거든요. 25cm에다 바늘을 걸어 주시고 이렇게 걸어요. 바늘을 걸고 여기 앞정을 제가 박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딱 0점이에요. cm로. 이걸 접히신 상태에서 그대로 빼셔야 돼요. 빼셔가지고 아까 초리실 매듭하듯이 요 접힌 부분을 바로 팔자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요 접힌 부분. 그럼 바로 딱 25cm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려서 요거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요 구멍으로 다시 집어넣으면서 살짝 이 링이 한 1cm 정도만 되게, 1cm 이내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듭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 상태가 이게 25cm예요. 25cm 하나를 만들고요. 바늘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25cm. 그리고 20cm를 하나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목줄 20cm와 25cm가 준비가 됐어요. 예, 목줄 길이 굵기는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리를 여기다 그냥 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껴주시고요. 하나, 이렇게 두 개, 또 하나, 두 개 만든 거를 고리에 껴줍니다. 그냥 고리가 약간 벌어져 있어요. 처음 사시면은. 그래서 길이가 5cm 단차로 두 개가 됐습니다. 예, 5cm 단차로. 그 상태에서 이게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고리를 꽉 조여줍니다. 저기 빠지지 않게요. 예. 아니면 이게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경우는 이 고리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안 빠지게끔요. 그래서 지금 목줄을 다 끼고 여기 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편납을 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편납을 조금 이게 지금 찌가 부력이 3.1g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케미가 있기 때문에 한 3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g이 맞는데 3g보다는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편납을 3g보다는 넘게 해서 이거보다는 편납이 좀 좁아서 편납을 넓은 걸로 하겠습니다. 편납이 좀 넓은 걸로 해서요. 3g보다는 무거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조절을 할 건데 조금 3g이 더 나가게끔 편납을 잘라서 해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감으시는데 맨 처음에 감을 때를 잘 감으면 이쁘게 감아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을 때 이런 칼 가위 끝에다 대시고 여기를 이렇게 끝에다 대시고 여기를 한 1mm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이 끝에를 살짝 접어줍니다. 접으신 상태에서 요거를 여기다가 바짝 대시고 아주 꼼꼼하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감는 게 이게 잘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낚시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예쁘게 바짝바짝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편납이 감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얼레채비가 완성된 겁니다. 지금 요 낚시 바늘이 폈을 때 요 정도 길이밖에 안 와요. 지금 요 길이가 요 바트 끝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얼레채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